오늘 사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최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역사관, 안보관 또는 여러 가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역사관이나 안보관을 가지고 제대로 국방부 장관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의문,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받아야 할 사실은 청문회 자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과연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논란부터 일었고 이제 청문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장관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거를 좀 이 자리에서 진실되게 밝혀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사과만으로서 이러한 신념 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저희들은 어느 청문회보다도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또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수행해야 될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후보자가 이미 어떤 지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16은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고 5.16을 일으킨 박정희를 가리켜 자그마한 초인으로 추앙하고 전두환이 일으킨 12.12는 국난의 위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던 행동이라며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던 과거 우리 현대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성 장군까지 지내셨던 분께서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의 옹호 발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멸망을 기다리며 모가지를 따라가자며 현직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동을 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악마 간첩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일반인도 아닌 삼성 장군 출신이 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자체가 이미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 5.18 항쟁 관련 발언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12.12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좌파가 교묘한 담론과 공작의 보수 쪽에서도 세뇌를 당했다라든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역시도 군인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군부 구테타뿐만 아니라 시국 안정을 이유로 군이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 당시 군을 대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인사가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 군대의 개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극한적 대립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좌파, 종북,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안기관들을 채찍질하며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정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이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국가안보로 규정하면서 만약 군을 움직이려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정점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점이 있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5.16, 12.12도 전국의 혼란을 이유로 북의 침략 우려, 공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고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 위기가 다가오자 유수령을 발동해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사례가 바로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우리 당이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는 우리는 현대사에서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항명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엄청난 후퇴를 했고 민주주의는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이 다시는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싹부터 잘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과거의 발언들을 들여다보면은 12.12 쿠데타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국방장관에 오른다면은 이건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재발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른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건 지극히 잘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나 또는 싹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건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이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고 있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시겠다면은 이건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 쿠데타 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이 상황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일일 것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 이 청문회조차 필요도 없다.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했지만은 법상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께서 정중하게 뼛속 깊이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오늘 인사맛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단히 이 청문회는 부적절한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 임한다면은 청문회를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군인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전에 신원식 후보자는 일종의 말하면 지성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나마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 상규를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본 신원식 의원은 그런 규범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 노무현 대통령 초대 악마고 문재인 악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면은 그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발언이었다. 내가 어리석은 발언이었다. 라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이게 그나마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었듯이 그에 대한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하늘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지만은 그렇게 흠한 욕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국민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느냐고.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갈려서 쓸 수 있어야 그게 공인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지금 공인의 자세를 잃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